예,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리고 TV 주식 고용곤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인공관절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시간 될 때 수술실에서 그 인공관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고, 그리고 수술하는 과정을 설명드린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 그 시간이 됐습니다. 수술실에 저희가 수술실이 10개 방이 있고, 여기 맨 마지막 방이 10번 방에서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술실 전경들이 이렇게 생겼고요. 수술실 옷은 이렇게 심플한 것도 많이 입어요. 그 이유는 이 푸른색, 초록색 요색이 자이런 색깔이죠. 숲에 가면은 그 우리 이 녹색 그 자연색이 있는 것처럼 수술하는 수술인 분들이 마음이 평온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이 자연에 가까운 색을 좀 입게 되고, 또 저희가 수술할 때 아무리 피 같은 걸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되고 시키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는다가 보시면 되고, 이런 광경들의 수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여러 장비들이 설명되는데,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인공관절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번 진화를 했다고 그러죠. 내비게이션 다음에 로보닥이 나왔고, 로보닥도 처음에는 의사가 주가 돼서 하는 로보닥이고, 요즘에는 기계가 주가 되어 로보닥으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3D 프린트를 이용한 3D 시뮬레이션 수술 도구 기법이 말씀드렸죠. 이 장비가 이제 내비게이션 장비예요. 제가 17년 전에 독일에 가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와서 내비게이션을 처음 시작한 모델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수술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뼈와 아래 뼈에다가 이런 센서를 부착하고, 이 센서를 부착된 것들을 힘이 쪼가서 읽은 다음에 그 읽은 모델들과 의사가 짚어주는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이 컴퓨터에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컴퓨터에 분석해주면 컴퓨터에 지금 내가 수술하고 있는 길이 각도가 맞다 안 맞다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인공관절은 3도를 어긋나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수술한 각도가 3도가 어긋나나 안 하나를 볼 수 있고, 3도가 어긋나면 또 조금 위치를 바꿔서 3도 안에 하는 방법이 내비게이션 기법. 일단 센서를 부착하기 때문에 수술 자국 위에 이런 핀을 박아야 한다는 부작용이 올 수가 있고, 센서를 부착하고 하는 거 오래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10건이 넘어가버리고 7건이 5건 넘어버리면은 요걸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비게이션 수술 기법. 두 번째 나온 방법은 다 로보닥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다만 수술 전에 CT를 찍어가지고 그 가상 수술을 해봐가지고 컴퓨터에다 입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력된 컴퓨터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수술할 때 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모델은 의사가 죽어야 의사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오차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단점이 뭐냐면은 정확도를 잘못하면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철수를 하다가 최근 나온 로보닥은 기계가 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력을 시키면은 기계가 딱 해서 서전이 수술을 하다 와서 정해진 오차에 어긋나면은 수술 진행 안 되게 이 로보닥이 멎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점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지만, 단점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다 보면은 자꾸 에러가 뜨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현재 로보닥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이 수술 별도로 한 1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내기 때문에 사실 활성화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방법인데, 로보닥 좋은 기법이지만 중요한 것은 경험 많은 의사들, 로보닥의 경험이 많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들이 훨씬 환자분한테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는 의사의 조언 하나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나온 게 이제 10년째 3D 시뮬레이션 방법, 저희가 쓰는 방법이죠. 수술 전에 똑같은 다 방법이에요. 저는 MR을 이용하는데, MR이나 CT를 이용해서 무릎 모양을 만들고, 그러면 이 무릎 모양을 팩스로 보내면은 이 연구하는 연구진들, 주로 의료공학하는 의료공학진들이 CAD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컴퓨터 어시스티드 디자인 해가지고 컴퓨터에 의존한 디자인을 이용해서 각자의 무릎 모양을 이렇게 스케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각자의 무릎 모양을 스케치 그리는 시간이 한 4시간 내에 5시간이 걸려요. 그 도면으로 그린 다음에 그 도면을 가지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무릎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각자 무릎 모양을 이렇게. 그러면은 요걸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걸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 뭐냐면 인공관절을 수술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공관절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 인공관절을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제가 말한 3도가 어긋나지 않게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인공관절이 들어가는 위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위치를 포인트하고 그 위치가 들어가는 각자의 수술 도구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수술하는 거예요. 요 수술 도구는 가상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는 인공 연골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수술하면은 가장 정확하게 인공관절 위치가 나온다고. 이게 아마 가장 최근에 나온 수술 기법이고, 요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미리 수술을 다 해왔기 때문에 수술이 빨라져요. 이 수술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수술 장면들, 수술의 과정을 미리 컴퓨터로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더 빨라지고, 그래서 보통 20명까지도 가능하죠. 저희가 한 9시나 첫 수에 들어가면은 한 15명 정도, 오후 3시면 다 끝납니다. 저희 서전들이 한 7, 8명 같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한 인공관절을 한다면 하기 때문에, 이런 하이 볼륨, 많이 수술한 병원한테는 이 3D 시뮬레이션이 가장 좋은 기법. 미국도 이걸 많이 추천하고 있고, 수술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안 해본 사람이 해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건 논문들이 좀 많이 발표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뭐냐면, 가끔 하다 보면 오차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장점은 뭐냐면, 하다가 경험 많은 의사가 해보면 이걸 딱 바로 수정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3D 시뮬레이션도 꼭 경험 많은 의사들이 하는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이걸로 수술하는 기법을 설명드릴 텐데, 잠깐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이게 수술 도구들이에요. 인공관절 하려면은 한 명을 수술하려면 우리 간호사가 이렇게 많은 준비를, 오늘 고마웠어요. 이걸 준비하는, 제가 설명한다니까 준비했는데, 사실 이 많은 도구가 한 명을 위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무릎을 모양을 봐가지고 이렇게 인공관절을 절제하고,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금속을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자르고, 그리고 또 이런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구멍을 뚫기도 하고, 요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즈별로 달라요. 무릎이 큰 사람,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끄집어내서 또 하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3D 시뮬레이션은 딱 사이즈까지 맞춰오기 때문에 의사가 이거 주세요, 이걸 딱 자르면 되는 거예요. 수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수술 시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 25분에서 30분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수술할 때 저희가 구멍을 내 이렇게 해요. 인공관절을 정확하게 위치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머리에 있는 혈관이나 심장에 가는 혈관을 막힌 수가 있는데, 이런 3D 시뮬레이션은 그게 필요 없어요. 바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멍 뚫을 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단축도 좋지만은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장점이 있고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일단 이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나 다른 기법보다 이게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투자되는 이 비용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정확도 중에서는 가장 신뢰성이 있고 가장 이런 정확도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고 보시는데, 우리 병원은 이걸 저희가 직접 2014년에 특허를 냈기 때문에 따로 비용 첨가는 없습니다. 저희가 요 한 명 하려면 MRI 비용이 한 45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특수 MRI가 따로 있어요. 일반 MRI가 아니라 이 고관절, 무릎, 발목을 찍는 MRI를 찍으면은 그 MRI를 팩스로 연구소에 보내면은 연구소에 만들어 오는데, 이게 만드는 재질이 있는, 이게 한 원가가 25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에서 25만 원, 크게 따라 다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하는데 보통 드는 비용이 MRI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은 요 원가만 해도 벌써 5, 60만 원, 60만 원씩 넘습니다. 미국은 보통 한 1,500불 정도 한쪽에. 근데 우리는 이건 따로 비용은 첨가하지 않습니다. 첨가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 하려면 신유기를 통과시켜도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면 쓰지를 못해요. 좀 더 환자한테 좋은 결과를 줄 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저는 비용을 포기하고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환자들 서비스하고 있다. 그래서 환자분들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게 증강경실과 또 맞춤형 인공관절.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또 연구하고 있는 게 인공관절을 아예 맞춤형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또 연구 중인데, 이건 지금 미국에서 컨포미스라는 회사가 하나가 있고, 스위스 회사가 만들고 있고, 캐나다가 개발 중인데, 저희가 또 이 맞춤형 인공관절 좀 개발하고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그 베이스로 논문을 많이 쓰고 있다까지 말씀드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내비게이션이나 로보닥이나 3D 시뮬레이션 다 좋은 수법 맞아요. 그리고 좋은 반면에 또 단점도 있고, 그런 거 장점과 단점을 이제는 이 환자분들이 정보를 정확히 알고 판단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제 개인 생각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 많은 병원, 경험 많은 의사한테 수술 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경험이 많다는 것은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연구를 충분히 해서 그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 실적이나 연구 논문이 많이 있는 병원들이 아무래도 믿을만하고 경험 있는 병원이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어서 이 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수술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강의가 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도 열심히 뛰는 닥터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